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개념이 학생의 경험 지식과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개념과 완전히 일치할 때, 결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완전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이를 먹으셔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경험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형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형은 한 개를 가르쳐 주면은 5개, 10개를 미리 다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요. 그 반면에 동생은 한 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5개를 가르쳐야지만 겨우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클리닉 수준의 그 학생은 교재에 나오는 일반 개념으로는 도저히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그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선생님이 같은 개념을 10번 이상 설명해 주었는데도 아이가 도저히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엄마하고 선생님이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수학 못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학머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이의 경험에 맞게 가르쳤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정신지체장애 연주자를 인터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연주할 때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실례를 들어보면은 봄에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느낌으로 연주를 하라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그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치를 발휘하여, 너 김연아 선수 잘 알고 있지? 그 당시에는 김연아 선수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와 같이 부드럽게 그렇게 한번 연주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그때는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것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는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체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5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겨우 아는 동생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쌓기나무 누구나 많이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아이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을 그리라고 했더니 아이가 일자 모양을 그렸습니다. 아주 쉬운데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앞을 똑바로 보고 다시 제대로 그려볼래?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앞을 똑바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얘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그리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니까 다른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반복 연습을 시켜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고 앞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업은 그걸로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준비를 한 거죠. 제가 그날에는 삼각대와 아날로그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세팅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너가 앞에서 본 모양을 이 캠코더를 조작해서 한번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 번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돌려보고 하면서 앞에서 본 모양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맞추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앞에서 봤다는 그 경험하고 지금 맞춘 이 경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보는 것이 앞에서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개념이 되는 거죠. 본인이 앞에서 본다는 경험적인 지식과 또 교재에서 말하는 앞에서 본다는 그 개념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 아이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시켰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초등 개념을 초개념 수학으로 제대로 배우면은 초등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탄탄한 개념 1개가 부실한 개념 10개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어설프게 아는 10개의 개념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개념이 필요하다. 확실히 손에 잡히고 확실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무협게 안개 낀 그림이 아니라 활짝 낀 오른쪽의 그림이 이 학생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수학 개념은 확실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먼저 학생의 경험에서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섬이라는 수학 개념을 말하고 있을 때 만약에 학생이 산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반면에 섬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다른 학생은 섬을 지나서 저 멀리 미국의 뉴욕까지 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와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 각각의 학생 경험에서 출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산이 보인다고 하면은 왜 산이 보이는지를 본인이 경험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섬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은 저 멀리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보았다고 하면은 그 단원의 개념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중고등학교까지 개념도 가르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저는 수학 개념이 학생의 경험과 지식과 반드시 만나서 완벽한 개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콘텐츠 질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